자, 이번에는 폴라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 랭글링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랭글링이라고 하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특정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그리고 어떤 특정 열을 필터링하거나 아니면 특정 데이터의 값을 변경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을 모두 데이터 랭글링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분석 과정이나 이런 데이터 랭글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폴라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런 데이터 랭글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랭글링을 하는데 사용하는 함수를 몇 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 메서드는 샘플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소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샘플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몇 개의 행을 샘플링하는 랜덤 샘플링하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큰 데이터 프레임에서 일부 데이터만 샘플링해서 갖고 올 때 많이 사용하고요. 소트는 특정 열에 의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정렬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처럼 샘플해서 n 이퀄 100, 100개를 샘플링해서 갖고 온다. 시드라고 하면 그 랜덤 샘플을 할 때 그 시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드를 갖게 되면 항상 랜덤 샘플을 해도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해서 100개를 샘플을 DF 데이터 박스 오피스에서 100개를 샘플링한 요 결과의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순위로 소팅하는 이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보시면 이게 100개가 소팅이 됐고요. 샘플링 됐고요. 그 다음에 순위별로 이렇게 소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하는 그 메서드는 아이템이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 폴라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오면 폴라스 시리즈의 형태로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됩니다. 폴라스 시리즈를 지원하는 패키지에서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폴라스 시리즈를 지원하지 않는 그, 패키지에서는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파이썬 데이터 타입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될 때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아이템에서 1이라고 하면 이제 0 다음에 1 행을 보는데요. 파이썬은 보통 0에서부터 시작하니까 0, 1 그래서 두 번째 행의 영화명이라고 하는 열에 있는 데이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두 번째 데이터 해서 파묘. 왜냐하면 첫 번째 행이 널로 이루어진 행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행인 파묘가 이제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제 스트링 형태, 문자의 형태의 데이터로 파이썬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열 이름과 데이터 타입으로 열 전체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열 전체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예로 든 것은 이렇게 펜다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덱스 번호를 사용하는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펜다스에도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폴라스에서도 펜다스와 어떤 호환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F 박스 오피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순위, 영화명, 개봉일, 매출의 관계수, 스크린수를 가지고 와라. 그 열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6개의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추출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이썬 판다스와 같이 이렇게 대괄호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문법의 일관성에 썩 좋은 문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폴라스에서 제공하는 표현식을 가지고 열을 추출하는 방법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추출 대상 데이터 프레임에 select context 여기 with columns를 쓸 수는 있지만 열만 가진 데이터를
그 지정한 열만 가진 데이터를 가지는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려면 셀렉트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셀렉트 콘텍스트의 데이터 프레임에 셀렉트 콘텍스트를 체이닝하고 PL 콜에 추출하고자 하는 열 이름을 몇 개 수출합니다. 원래는 PL 콜을 예를 들어서 이제 6개의 열을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PL 콜을 6개 쓰면 되겠지만 그 폴라스에서는 그것도 중복된 코드이기 때문에 PL 콜 안에 여러 개의 열 이름을 주면 그 해당 PL 콜 한 번으로 여러 개의 열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셀렉트에서 PL 콜 안에 순위, 영화명, 개봉일, 매출액, 관객수, 스크린수와 같이 이렇게 6개의 열,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똑같은 그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 이렇게 앞에 거와 동일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데이터 프레임을 추출할 때 하나 특징적인 것이 동일한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열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라든지 데이트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그 예를 들어 인티저로 돼 있는 그 열들을 모두 뭐 플로트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사용되기가 이제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PL 콜 안에 특정 열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주게 되면 해당 데이터 타입에 맞는 그 열만 추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i64 인티저 64 형태는 순위밖에 없고요.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봉 1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모두 스트링 데이터 타입으로 바뀌어 있죠. 매출액이나 관객수, 스크린수도 원래는 숫자, 인티저 타입으로 되었어야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콤마가 있었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이 아닌 그 스트링 타입으로 지금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열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열 전체를 선택해서 가지고 올 때 지금 이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 그러니까 열 전체를 가지고 올 때 그러면 열 전체를 그 뭐 20개 30개 되는 열이 있다면 그 열의 이름을 다 써줘야 되냐 폴라스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pl.all이라고 하는 이 열 그 메소드를 주면 표현식을 주면 데이터 프레임 전체 열을 선택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 대한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PLAll이라고 하는 그 표현식 뒤에 체이닝해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메서드를 써주면 그 전체에 대한 그열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PLAll이라고 하는 이 표현식 뒤에 len 그러니까 그 열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이런 그 메소드를 뒤에 붙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시켜 보면 전체 열에 대해서 이렇게 4320개 전체 그 널 값이 4320개의 행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산출됐습니다. 마찬가지로 PL 콜을 쓰면 이렇게 아스트링 마크를 쓰게 되면 PL all과 동일한 그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도 전체 위에와 아래가 좀 동일한 그런 형태의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전체 열 중에 한두 개만 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여기서처럼 exclude 전체 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exclude를 써서 특정 열만 빼달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면 지금 보면 전체 열을 다 갖고 오는데요. 여기에 배우열만 지금 빠진 상태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 열 중에 하나 두 개만 빼고 작업을 한다든지 하나 두 개만 빼고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그때 이렇게 exclude를 쓰면 굉장히 유용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expression 그러니까 표현식의 캐스트를 쓰면 특정한 데이터 타입으로 표현식의 열을 변환해 줍니다. 그리고 expression 한 다음에 스트링에서 split라고 하는 그 문자열 네임스페이스의 split라고 하는 요 메소드는 특정 문자로 문자열을 분할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기 배우열 같은 경우 배우열을 한번 볼까요? 배우열을 제가 한번 꺼집어내 보겠습니다. select pl.call 해서 배우열을 지금 보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스트링으로 돼 있죠? 스트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콤마로 구분된 지금 스트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그 스트링을 리스트 배우 이름으로 된 리스트로 변경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에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스트링 그 str 네임스페이스에 스플리트해서 콤마를 넣어주면 여기서 이 모든 그 배우 이름들이 다 리스트로 설정되도록 분할해 줍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처럼 with columns에서요 스트링 str에서 그 문자열 네임스페이스 바꿔주는데요. 매출액 아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문자들 천 단위 때문에 지금 그 숫자인데 문자로 지금 그 인식된 그런 그 열들 매출액 누적 매출액 거기에서 스트링에서 리플레이스 다 없애준다. 콤마를 뭘로 없애주냐? 그냥 없는 걸로 없애준다. 그래서 그 결과를 다시 캐스트로 인티저 64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요 두 개의 열에 대해서는 요런 동일한 그런 표현식을 적용을 하고요. 관객수, 누적 관객수, 스크린수, 상용 횟수도 마찬가지로 replace all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건 뭐 하나로 쓸 수도 있고요. 두 개로 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편의상 두 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키마가 변하는 걸 보면 지금 보시면 매출액과 누적 매출액과 누적 매출액 인티저 64로 변했죠. 그리고 관객수도 인티저 64로 변했고 누적 관객수도 인티저 64로 변했고 스크린수도 인티저 64, 상용객수도 누적 관객수로 인티저 64로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에 매출액 점유율은 그대로 스트링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매출액 점유율이기 때문에 뒤에 퍼센트도 있고 해서 그냥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콤마가 있어서 잘못 인식한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DF 박스 오피스로 다시 설정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장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지금 장르가 어디 있죠? 장르 있네요. 장르도 뭐 미스테리, 공포, 호러, 그리고 액션, 범죄 이렇게 해서 콤마로 지금 구분되어 있죠.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지금 보면 장르도 스플리트 지금 콤마로 스플리트 잘라주고 그리고 배우도 스플리트로 잘라주고 마찬가지로 앞에서처럼 장르와 배우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는 대로 앞에서는 지금 여기서처럼 스트링 지금 장르가 스트링이었죠. 스트링이었고 배우도 스트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바꿔주면 스플릿으로 해서 바꿔주면 이 스트링이 스트링의 리스트 그리고 스트링의 리스트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배우가 이렇게 전체 스트링으로 되어 있으면 배우의 출연한 배우의 숫자를 세알일 수가 없습니다.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리스트를 바꿔주면 len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로 전체 배우의 숫자를 셀 수가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자열이 이렇게 콤마로 이렇게 구분될 때는 숫자인 경우에는 없애버리고 인티저로 캐스팅해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콤마로 구분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을 활용한 새로운 열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 조건을 활용한다는 것은
when, then, otherwise라고 하는 표현식을 사용하는데요. 파이썬의 if, elif, else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PL, when에서 각 열에 저장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초기 조건을 지정합니다. 이 조건에 맞으면, 그럼 then, 조건이 참일 경우에 어떻게 어떤 일을 한다. 그 일에 대한 표현식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otherwise 조건이 거짓이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표현식을 지정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특정 열의 데이터가 조건에 참이면 어떻게 일을 하고 조건이 거짓이면 어떻게 일을 한다. 그런 표현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식이 그 파이썬의 if, else, elif, else와 굉장히 유사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스트의 contains, 그래서 리스트 네임스페이스에 contains라고 하면 그 리스트에 어떤 특정한 아이템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주는 그런 함수, 메소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었던 것이 저는 이제 현봉식이라고 하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성 있는 그런 배우죠. 그래서 아까 배우열을 이렇게 잘랐죠. 리스트로 다 잘랐습니다. 이 중에 리스트 중에 현봉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만약에 되어 있다, 조건이 맞다 라고 하면 when 써서 이렇게 해서 포함되어 있다 해서 true가 나오면 그때는 PLLit 해서 true라는 그 데이터를 주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false라는 데이터를 줍니다. 결국에는 이 매 행을 이렇게 계속 서치해 가면서 그 리스트 안에 현봉식이 있으면 true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true의 합, true는 1이니까요. true의 합을 구하면 전체 현봉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의 수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14 나오죠. 지금 보면 우리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영화 데이터 중에 현봉식이라고 하는 이름이 포함된 영화는 총 14편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처럼 이제 when, then, otherwise는 이렇게 중첩되어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영화명이 관객 수가 1000만보다 큰다면 1000만 이상이라고 쓰고, 또 만약에 관객 수가 1000만보다 작고 500만보다 크면 500만 이상, 그리고 관객 수 500만보다 작고 300만보다 크면 300만 이상, 300만보다 작고 100만보다 크면 100만 이상,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100만 이하라고 해서 그 열의 이름을 관객수 급간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객수 급간만 지금 셀렉트를 한 다음에 몇 개 있는지 밸류 카운트를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밸류 카운트는 어떤 스트럭트 형태로 그 데이터를 내보내기 때문에 언네스트 해서 그 스트럭트 형태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소트 해서 카운트, 그러니까 그 영화의 수로 카운트해서 지금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0만 이하의 영화가 4291개, 100만 이상이 21개, 300만 이상이 4개, 500만 이상이 2개, 1000만 이상이 2개의 결과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메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윈도우 메서드는 앞에서 얘기한 그룹 바이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방법인데요. 그룹 바이의 경우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지금 국적이라는 이런 열이 있을 때 이 열에 대한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그룹 바이를 해서 보게 되면 그룹을 한국과 미국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 그룹에 대한 len, 행의 수 보면 한국이 하나, 둘, 셋, 넷, 5개 해서 한국 그룹은 5개, 미국 그룹은 4개 해서 그 그룹별로 이 집계 함수가 적용된 결과만 이렇게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윈도우 함수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그룹화된
데이터 프레임으로 압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이 결과값을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다 흐트려서 넣어주는 그런 현상을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5개와 4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데이터를 여기서 그대로 이 뒤에 다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한국이라고 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에는 전부 다 5라고 하는 값이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곳에는 별이 모두 4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 경우는 언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전체 합계의 를 열을 두고 예를 들어서 어, 어떤 특정한 영화가 한국의 전체 관객 수보다 중에 몇 퍼센트에 해당하느냐 이런 거를 구하려면 결국 내 관객 수는 데이터가 갖고 있겠죠. 그런데 한국의 전체 관객 수는 데이터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전체 데이터 그 관객 수의 합계를 다 넣어주고 미국 데이터에 전체 관객 수 다 넣어줘야 해당 그 영화의 어떤 그 관객수 비율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메서드는 이렇게 익스프레션 표현식의 점 오버라고 하는 요 메소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파티션 바이 그리고 오더 바이 해서 어떤 그 구분으로 파티션을 나눌 거냐 뭐 그리고 그 순서는 어떻게 매길 거냐 해서 윈도우 함수를 적용한 그룹을 생성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처음에 DF 이제 박스 오피스라는 이 데이터 프레임에 지금 대표 국적 그리고 영화명 매출액을 그대로 갖고 오죠. 세계의 열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에 대해서는 썸을 하는데 어떻게 썸을 하느냐? 오버 대표 국적별로 썸을 합니다. 대표 국적별로 썸을 한. 그래서 그것을 국적별 매출액이라고 하는 열을 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하고 이렇게 가면 지금 보시면 한국은 지금 여기 2개가 이제 동일한 수치가 나오죠. 파묘, 범죄도시 동일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 인사이드 아웃은 수치가 다르죠. 그리고 한국의 베테랑 2라고 하는 영화의 뒤에는 국적별 매출액이 동일하게 한국은 모두 동일한 그 매출액 썸값 한국의 전체 매출액의 합계가 한국 영화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기타라고 하는 국적을 가진 영화들의 전체 국적별 매출액을 다 동일하고요. 여기서 보면 터키 경우에는 뭐 여기에 이런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래서 이런 함수는 이제 윈도우 함수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요즘에 이 전체에 대한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윈도우 함수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함수가 또 많이 사용되는 쪽이 그 해당 그룹 안에서의 순위를 결정한다든지 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또 뭐 그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전 그러니까 바로 어제에 대비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주식값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그 오버를 사용하는 그런 윈도우 함수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하나의 윈도우 함수를 좀 예를 들어보자면요. 영화명 그리고 대표 국적은 그 열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관객 수까지 갖고 오는데 관객 수는 썸을 하는데 대표 국적별로 썸을 해서 국적별 관객 수를 지금 열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열을 또 만드는데 관객 수 여기서 가지고 온 여기 관객 수 여기 그냥 관객 수 있죠. 관객 수하고 여기서 만든 국적별 관객수 여기 그대로 국적별 관객수 여기 있죠. 여기 요 표현식하고 요 표현식이 동일하죠. 그래서 국적별 관객수에 나누어서 100을 하면 이제 전체 해당 국적의 관객수에서 해당 영화의 관객수의 비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우리나라 파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적별 관객수가 총 700만이 들었는데 그 중에 100만, 1000만, 7천만이 들었네요. 7천만이 들었는데 그 중에 1000만 해서 전체 우리나라 영화 관객의
16.7%를 파묘가 했고요. 그리고 범죄도시는 16.1%. 이 두 영화가 거의 33%, 3분의 1을 지금 차지했죠. 우리나라 국적별 관객 수에. 그리고 보면 이 미국 영화인 경우에는 총 4,270만 정도의 그 관객이 들었는데 그 중에 870만이 지금 인사이드 아웃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인사이드 아웃이 들어갔다. 베테랑 2가 10%. 이것만 해도 전체 우리나라 국적 그 관객 수의 거의 40%가 지금 거의 요 세 영화에 지금 다 들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을 사용한 데이터 필터링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셀렉트 해서 순위, 영화명, 매출의 관객 수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객단가라고 하는 그 객단가를 내는데요. 매출액과 관객 수를 나눠서 객단가라고 하는 또 새로운 열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열을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 중에 이제 필터를 또 거는데 객단가가 10,000원 이상인 그런 행만 남겨줘. 그리고 순위별로 소팅을 해서 헤드 위에 5개만 남겨줘 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지금 보면 총 행의 수가 5개가 나왔죠. 헤드 5라고 했으니까 5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위별로 소팅이 되어 있죠. 순위별로 소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객단가가 10,000원 이상. 지금 보면 여기 객단가가 지금 10,000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객단가는 결국에는 그 전체 매출액의 그 관객수로 나눈 것이니까 우리가 보통 영화비로 한 3, 4천 원 정도 소비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 때문에 객단가는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지불하는 그 값보다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객단가를 지금 이렇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객단가가 높은 영화들이 대부분 외국 영화들이죠. 그래서 외국 영화들이 아무래도 그런 프로모션이 적어도 기본 그 관객층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객단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를 활용한 문자열 데이터 필터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스트링 문자 네임스페이스 문자열 네임스페이스에 쇼박스 배급사에 쇼박스가 포함되어 있냐 라고 하는 요 필터링. 그래서 그 쇼박스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나오는 여기 보시면 쇼박스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필터를 할 수 있고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DT 위크데이 6 여기서는 이제 위크데이라고 하는 것은 월화수목금토일 이것을 이제 숫자 값으로 매겨놓은 건데요. 6 이상이면 토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개봉일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인 것들만 이렇게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조건을 결합하는 필터링, 뭐 여러 조건을 결합한다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AND나 AND 조건은 앰퍼센트 그리고 OR 조건은 파이프를 사용한다. 뭐 이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테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필터 체이닝 간혹 이렇게 그 주피터 노트북들이 이렇게 오류를 화면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아까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논리 메서드로 데이터 필터링을 할 수가 있다. 여러 조건을 결합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필터링, 단계별로 필터링을 체이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필터를 걸기 위해서 너무 여러 가지 조건을 주면 막 조건들 간에 막 간섭이 생겨서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정상적으로 갖고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필터를 계속 체이닝해서 필터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해서 단계적으로 쓰면 우리가 조금 알아보기 쉽게 좀 필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음, 여기서도 보시면 지금 우리 데이터를 보시면 그 데이터의 하단 쪽에 그 데이터를 왜곡을 만드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관객 수가 한 명이거나 관객 수가 0명이거나 스크린 수가 뭐 하나이거나 상용의 수가 하나이거나 뭐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 그 전체적인 데이터에 분석하는데 조금 왜곡을 일으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는 거의 그냥 상영을 하지 않았는데 상영했다고 그냥 데이터를 올리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그 영화들이 대부분 일본의 그 에로물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은 우리 데이터 분석하는데 왜곡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단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필터링해서 순위가 이즈난 널인 것들만 먼저 순위가 일단 있는 것들만 먼저 필터링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장르가 성인물 에로인 것들이 아닌 것들을 필터링하면 이제 성인물은 다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매출액이 0이 아닌 것들만 하면 매출액 0인 것들은 다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관객 수가 1 이하이거나 그리고 누적 관객 수가 1 이하이거나 스크린 수가 1 이하이거나 상용에서 1 이하가 아닌 놈들만 필터링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데이터의 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3260개, 아까 4000 몇 개였는데 4320개였나요? 거기서 한 1000개 정도 줄었죠. 그리고 이 줄은 대부분의 영화가 사실은 여기 성인물 에로에 속하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자, 그 다음에 그룹 바이입니다. 아까 사실 오버를 봤는데요. 오버와는 다르게 그룹 바이는 아예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그룹핑해서 그 결과값만 보여줍니다. 사실 아까처럼 데이터를 그 오버를 보게 되면 한 행 한 행에서 계산하기는 쉽지만 그 데이터가 가지는 속성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영화로 개봉한 영화는 몇 개, 이것들을 오버 형태로 보면 뭐 오버 형태로 해서 모든 열의 전체 영화를 뭐그 수를 이렇게 그 해당 국적별로 영화의 수를 박아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박아 넣으면 또 한 번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그룹 바이로 해서 그냥 바로 여기서처럼 바로 이렇게 그 계산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어, 그룹 바이 해서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좀 그룹 바이 객체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 바이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산값을 만들고자 할 때는 뒤에 메서드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메서드, 그룹 바이의 가장 대표적인 메서드가 AGG,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메서드를 가장 대표적인 메서드인데요. 각종 이 어그리게이션 안에 다양한 표현식 기술하는 그런 그 함수입니다. 그 메서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외에도 그냥 바로 메서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그룹 바이를 하고요. 그리고 퍼스트라고 하면 각 장르별로 맨 위에 올라온 그 데이터만 이렇게 어, 검색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르, 미스테리 장르의 가장 맨 위에 있는 영화명은 파묘이고요. 공포 호러의 가장 맨 위에 있는 영화는 파묘. 액션의 가장 맨 위에 있는 그 영화는 범죄도시. 그 범죄도시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에는 맨 위에 있는 것이 인사이드 아웃. 공연 중에는 임영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이라는 이런 공연이 맨 위에 있죠. 가족, 전쟁, 서부 뭐 이런 장르별로 맨 위에 있는 것만 할 수 있고요. 라스트, 여기에 라스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라스트 하면 맨 마지막에 그 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순위가 굉장히 낮아지겠죠. 미스터리에는 가장 낮은 순위가 이제 매트라고 하는 영화고 공포 호러 중에는
맨 가장 낮은 순위가 기담. 뭐 이런 식으로 그룹화된 그, 그 데이터 프레임, 그룹화를 시켜놓고 바로 이렇게 메소드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메소드는 에이지로 해서 새로운 표현식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기본 표현식을 그 aggregate agg 메서드 안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룹바이에서 대표 국적으로 그룹바이를 했죠. 그리고 agg 안에 여기에 이제 그 표현식을 씁니다. 영화명 PL 영화명 하면 영화명들의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PL 렌하고 영화 수라고 하면 해당 그 영화명들이 있는 그 영화 수를 지금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대표 국적별로 지금 그룹핑 돼 있죠. 그 다음에 영화명이 이렇게 그 리스트의 형태로 지금 돼 있고, 그 해당하는 국적의 요 리스트의 영화 수가 이렇게 산출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또 표현식을 사용한 뭐 여러 가지 그 예들이 책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 국적별 관객수를 산출할 수도 있고요. 대표 국적별로 뭐 영화수, 영화명, 객단가를 또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 국적별로 영화 비율, 매출 비율, 관객의 비율 해서 이런 것들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적용한, 그리고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을 그룹화한 후에 특정 조건에 맞는 그룹에 대해서만 집계 메서드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균이 어느 이상 정도 되는 그룹에 한해서만 뭐 그 계산을 한다든지, 어떤 그 레코드 수가 몇 개 이상 되는 그런 그룹에 한해서만 뭐 계산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12세 이상 관람가라고 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에 한해서만 어떤 그 그룹화 그 집계 함수를 사용하는 이런 음, 예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돌려보면 지금 전체 영화 수 중에 전체 관람가 영화 수는 한국의 경우에 전체 관람가 영화 수는 157개, 전체 관람가의 비율은 14.3%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에그리게이션 여기 그, 그 메소드 안에 일단 전체 영화 수를 넣고요. 그 다음에 PL 콜 해서 12세 이상 관람가의 개수, 그리고 전체 관람가의 개수 이렇게 해서 그 산출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들은 책에 있으니까 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중첩 집계 처리라고 하는 건데요. 그룹바이에서는 하나 이상의 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열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의 열을 지정하면서 그 열들의 조합이 되는 그 그룹으로 그룹핑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중첩화된 그룹화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일단 필터해서 대표 국적의 한국, 미국, 일본만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개봉일이 널이 아닌 데이터만 일단 필터링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그룹 바이를 하는데 여기서처럼 개봉일이 개봉일의 개봉일의 월별로 그룹 바이를 하고요. 그리고 또 대표 국적별로 그렇게 되면 한국의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의 1월부터 12월까지, 일본의 1월부터 12월까지 그룹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화 수를 산출을 할 수 있고요. 또 그 데이터 프레임에 또 다시 대표 국적으로 또 그 그룹핑을 해서 전체 영화 수의 영화 수별로 소팅을 해서 마지막 그, 그 행을 가져오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여기서 이제 소팅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월, 그러니까 개봉한 그 개봉한 영화가 가장 많은 달. 미국의 경우에는 12월에 가장 개봉을 많이 했는데 12월에 38편이 개봉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가장 개봉을 많이 했는데 73편이
11월에 개봉했고요. 일본 영화 같은 경우에 10월에 가장 많이 개봉했는데 30개의 영화가 개봉을 했다는 의미입니다.